제48회 한국사학력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심화지요. 심화 47회에서 체제 개편된 이후에 두 번째 시험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고급과 중급을 합쳤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두 개 1번, 2번 해서 두 문제짜리 하나, 요것이 이제 새로 만들어진 문제고, 기본적으로 이 예전의 고급 문제 비교한다면, 대체로 좀 이제 안착이 됐어요. 좀 쉬워지는 경향으로, 쉬워진 경향. 그래서 예전의 중급 문제를 기본으로 삼고, 그리고 고급에서 어려웠던 몇 문제를 뽑아서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어려워지긴 했어요. 그런데 뭐 많지는 않고 한 두 문제 정도 그 문제 빼고는 웬만하면 이제 평이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화 48회 기출 해설 강의 들어갑니다. 첫 번째,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 역시나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유적 문제죠. 가시대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다라는 거죠. 우리 박물관에서 농경과 정착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농경과 정착 생활의 시작 언제예요? 신석기죠. 그렇죠?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를 통해서 봐보자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갈돌, 갈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석기 시대죠. 자, 1번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막지었다, 구석기잖아.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주했습니다. 청동기 시대지요? 틀렸고요. 세 번째, 거푸집을 이용해서 세형동금을 제작했다. 거푸집이라고 하면 청동기, 철기로 볼 수 있지만 세형동금이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철기로 푸셔야죠? 틀렸고. 자, 네 번째, 빗살무늬 토기. 여기까지 이제 맞죠? 만들어 식량을 저장했다. 맞네요. 신석기 4번이 정답. 자, 5번, 쟁기, 쇠수랑 등의 철제 농기구는 언제예요? 철기 시대죠? 네, 답이 될 수 없고 4번이 정답이죠.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밑줄 긋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라는 거죠. 이 나라에는 왕이 있고 벼슬로, 상가, 대외로, 패자, 고추가, 상가, 고추가 여기에서 끝나야지요. 그렇죠? 그리고 사자조의 선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존비, 그러니까 이제 존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천한 것에 따라서 등급을 두었고 모든 대가 귀족이죠. 스스로 사자조의 선인을 두었고 그 명단 왕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거. 범죄자는 제가들이 모여서 회의했으니 제가회의죠. 즉시 사형에 처했다. 어느 나라? 고구려지요. 그렇죠? 자, 1번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고구려에 대한 설명.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2번 12월의 연고라는 제천 행사 부여지요. 자, 세 번째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으니 옥저겠지요. 자, 네 번째 음락 간의 경제를 중시하는 책화 언제예요? 어디예요? 동해. 그렇죠? 동해. 자, 제사장인 청군과 신성지역 소도 재정 분리사회 사만이죠. 그래서 고구려를 찾는 문제 비교적 쉬웠다라는 거죠. 1번 부경이라는 창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 찾는 거예요. 이곳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 김해야. 그렇죠? 자, 발굴조사 설명의 현장입니다. 대형 덩이쇠, 쇠, 둥근고리 큰 칼, 화살촉, 철기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김수로왕이 건국했다라고 되어 있죠. 김수로가 건국한 가야, 금관가야죠. 그래서 금관가야는 대성동 고분, 그리고 대가야는 뭡니까? 지산동 고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대금 지대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대성동이니까 금관가야라고 보면 돼요. 일단은 가야 푸는 거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1번은 뭐예요? 백제 산수무늬 벽돌이죠. 자, 2번은 칠지도네요. 백제 거고. 3번이 정답이죠. 판갑옷. 그렇죠. 3번 정답. 4번 뭐예요?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석수지요. 다섯 번째는요. 발해 도율사자상이죠.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우리가 4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자, 백제왕 모대가 사신을 보내서 혼인하기를 청했다라는 거죠. 신라왕은
이벌찬 비지의 딸.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가 지금 어떻게 혼인했죠? 결혼동맹이에요. 결혼동맹이니까 결혼 소동, 소지마립관과 동성왕이겠지. 그럼 백제왕 모대는 누구예요? 동성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동맹. 자,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보병과 신라를 공격해요.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9천에 이르렀는데 신라 복병을 만나서 그들과 싸우다가 살해되었다라는 거예요. 시호를 성이라고 하였다라는 거죠. 백제 성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관산성 전투예요. 백제 성왕이 신라 진흥왕을 공격하러 갔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 이 모습. 그래서 493년에서 554년. 다시 얘기하면 이 당시가 무슨 사회예요? 나제 동맹 사회다라는 거죠. 결혼 동맹에서 이렇게 사이에 있었던 거 풀어보자.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한 건 언제예요? 4세기 미천왕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상황이 있죠. 틀렸고. 백제가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백제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하죠. 그러니까 침류왕 때 4세기니까 이전 상황 답이 될 수 없고. 세 번째,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으로 외를 격퇴하였다. 이거 언제예요? 광개토 대왕. 그러니까 400년이니까 400년이면 이 훨씬 이전 상황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네 번째, 고구려가 동옥저를 정복해서 영토를 확장했다. 옥저 정복 1세기 태조왕 때 아닙니까?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백제가 신라와 연합해서 한강 유역을 수복하였다. 그렇죠. 551년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이 연합을 해서 올라가요.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을 일시적으로 회복했지만 553년에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하죠. 그러면서 진흥왕이 어떻게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니 열받아서 공격갔다가 성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5번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5번. 다음 가상 뉴스에 보도 내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봐라. 시기 찾는 거예요. 당에 파견되었던 이찬 김춘추가 지금 뭐예요? 이찬이니까 신하란 얘기예요. 아직 왕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무사히 귀국했는데 김춘추는 그곳에서 큰 환대를 받았고 이 태종은 어느 나라 태종이에요? 당나라 태종이죠.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김춘추가 당과 군사 지원 약속을 받고 귀국했다. 다시 얘기해서 김춘추가 나당 연합을 성사시켰다라는 거죠. 언제예요? 진덕여왕 때죠. 진덕여왕 때 김춘추가 신하로 있었고 당나라에 가서 나당 군사연합을 체결하게 된 이 장면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나당 연합이니까 연도를 모른다라고 한번 봅시다. 나당 연합 이후에 누구 치죠? 백제 공격해요. 그렇죠? 백제 공격. 자, 그러니까 이제 백제 공격이니까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수해 중국 통일, 안시성 전투, 황산벌 전투, 평영성 함락. 지금 이때가 언제냐? 옳게 고른 거죠. 내용이 나타난 당시를 고르는 거니까. 자, 수나라가 중국 통일하고요. 그러니까 수나라가 있으면 안 돼. 지금 당나라가 있어야죠. 당나라. 그렇죠? 나당 연합이니까. 자, 안시성 전투 당나라하고 전쟁했을 때예요. 그렇죠? 당나라하고 고구려. 그러니까 당시에 당나라가 고구려에게 패전하고 열받아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때 좀 봐야 되고. 황산벌 전투가 언제예요? 백제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여기에서 백제의 마지막 전투, 황산벌 전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제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자, 여기에요, 여기. 지금 나당연합했죠? 그 다음에 할 건 뭐예요? 백제 공격이죠. 자, 지금 봐봐. 당나라도 지금 열받아 있어요. 고구려에 열받아 있고 그 상태에서 신라가 와서 우리 연합하자라는 거죠. 그래 백제 치고 고구려 치자라는 게 순서죠. 괜찮은 것 같은데 오케이 해서 연합을 한 다음에 황산벌 전투 들어가니까 나번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황산벌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합이 언제 되었느냐? 황산벌 전투 바로 직전 상황이다. 나번이 정답. 그렇죠? 자, 6번 가왕의 재위기간이 있었던 사실. 왕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삼국사기. 삼국사기예요? 자, 1번 1년 김움돌이 반란을 삼국사기
내용에 있는 내용이구나. 그렇죠? 김움돌이 난을 일으켰다. 이 정도에서 벌써 끝나야죠. 신문왕 때 아니에요? 그렇죠? 신문왕 때. 자, 신문왕 즉위년에 신문왕의 장인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국학을 세웠다. 대학교 만들었고요. 서원 소경을 설치했고 달구벌로 천도하려다가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7세기 신라 신문왕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문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김움돌이 난을 일으키니까 신문왕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거하고요. 김움돌을 따랐던 사람들을 다 숙청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왕권을 전제화합니다. 왕권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노급 이딴 거 없애. 그래서 관료전을 지급하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왕권이 강했다라는 것. 자, 1번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국을 복속했다. 이거 언제입니까? 우상국 6세기 지증왕 때죠.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한 거는 신라 진흥왕 때 6세기 때고, 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이게 신문왕 때 아닙니까? 왕권 강화책 3번이 정답. 자, 4번 최고 지배자의 칭호를 마립간이면 안 되죠. 이거 4세기 때잖아요. 그래서 뇌물 마립간 때니까 안 되고. 자, 5번째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한 왕이 누구죠? 6세기 버풍왕이죠. 그러니까 7세기 신문왕을 찾는 문제 비교적 쉬운 문제죠. 3번이 정답. 자, 7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밑줄 그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세요. 자, 시기를 물어보고 있죠. 1점짜리예요. 대충 해도 된다라는 거야. 연도 자세하게 몰라도 대충 해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탑은 진성여왕 때, 그러면 신라 말이잖아요. 해인사 부근에서 있었던 전란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려고 세웠다. 최치원이 작성한 탑지를 보면 최치원이 왜 이렇게 그 탑을 만들었느냐, 이 탑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이 써 있나 봅니다. 혼란스러웠던 이 시기 상황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합천 해인사 길상탑이에요. 해인사 길상탑이고 시기는 언제입니까? 자세하게 몰라도 되죠? 왜 1점이니까. 신라 말 상황이에요. 신라 말 정세를 풀어라라는 거죠. 자, 1번 빈민구제를 위해서 의창은 지금 나오면 안 되죠. 고려 시대잖아요. 그렇죠? 고려 성종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원종과 애노의 난 이것이 정답이겠죠. 신라말.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 것 같아? 그럼 한번 체크해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복신과 도침이 지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복신, 도침은 백제부운동이잖아요. 묘청은 고려 때잖아요. 묘청 등이 중심이 돼서 석영청도를 주장했으니까 고려, 인종 때고. 자, 부처의 힘을 빌려서 외침을 막고자 8만 대장경 고려 강화도에서 천도한 다음에 조판했던 거죠. 고려 몽골의 침입. 그러니까 이제 고려 뭐 이렇게 백제부흥 뭐 고려 나왔으니까 하나 신라 말은 2번밖에 없죠. 자, 2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8번 문제 들어갑니다. 밑줄 그은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것은 일본 나라현 헤이조쿠 유적에서 출토된 목간인데요. 목간에 보이는 고려라는 명칭을 통해서 일본은 이 국가를 고려, 즉 고구려를 계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일단 고구려는 아니다라는 얘기야.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고구려 멸망 이후에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자, 고려에 보낸 사절이 귀국했으니 천평보자 2년 언제냐? 친절하게 써줬죠. 8세기다라고 써줬어요. 그래서 위계를 2단계 올린다라고 돼 있는데 8세기 때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냐? 있었죠. 발해입니다. 그렇죠. 발해. 대조영이 발해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외교문서에다가 뭐라고 발해국왕이 아니고 고려국왕이라고 꽝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국가는 발해를 찾는 겁니다. 1번. 중정대를 두어서 관리를 감찰하였다. 발해 감찰기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 2번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는 신라 버풍왕 때 썼던 건원. 자, 세 번째 군사조직을 구사당 10정으로 신라 때죠. 그렇죠? 신라 때 중앙군 구사당 지방군 10정으로 만들었어요. 4번 골품에 따라서 관직 승진에 제한을 두었다. 신라의 신분제도고. 자, 상수리 제도를 시행해서 지방 세력을 견제하게 하였다. 이것은 언제예요? 통일신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발해. 요것만 봐도 굉장히 쉬웠던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그렇죠. 발해 찾는 거. 자, 9번입니다.
에서 이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건데 천마총, 첨성대, 동궁월지, 분황사지, 불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한 번에 이제 한 페이지 안 나오니까 이 문제가 너무 길어. 그렇죠? 자, 1번 천마총이에요? 천마총 내부에 천마도가 수습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봐봐,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안 해도 대충 천마. 있을 것 같잖아. 맞는 설명이에요. 그렇죠? 맞는 설명이고. 자, 2번 자장의 권위로 건립된 것은 뭐예요? 첨성대입니까? 첨성대가 왜 나와? 자장은 선덕여왕에게 권위를 했죠. 그래서 황룡사 구축 목탑을 만들게 됩니다. 자, 틀린 거 찾는 거니까 2번이죠. 3번 나무로 만든 14면체 주사위가 어디? 동궁월지. 요것이 신라 귀족들의 놀이터예요. 그래서 14면체 주사위가 출토되었죠. 그래서 14면체 주사위에서 굴리면 술 3잔 마시기 막 이런 것들 써 있어요. 그리고 술 마시고 엉덩이 막 이렇게 춤추기 막 이런 것들 써 있는 것이 요거예요. 그래서 신라 귀족들은 여기서 놀고 있었다. 자, 라번 분황사지 돌을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아올린 탑. 벽돌탑이 아니고 벽돌 모양으로 다듬었지요. 분황사 모전석탑. 그렇죠? 그래서 분황사 모전석탑이 여기 있어요. 옳은 설명이고. 자, 5번은 뭡니까? 불국사예요. 자, 불국사 경내 3층 석탑에서 불국사 3층 석탑, 다시 얘기해서 석가탑에서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발견되었다. 맞죠? 1960년대 이렇게.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2번. 이런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문제예요. 왜냐? 요건 맞죠? 이건 우리가 풀 수가 있고 이것도 풀었고 풀 수 있는 문제잖아. 요거 딱 보면 답 딱 나오죠. 자장의 권위. 자장이 지금 첨성대를 자장의 권위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됐습니다. 자, 10번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 요건 이제 또 이 가도 풀어야 되고 나도 풀어야 돼요. 태조는 어떤 태조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정의 기변 5천을 거느리고 공산 아래에서 견훤을 그러면 태조 왕건을 얘기하는구나. 견훤이니까 후백제국. 견훤을 맞서서 크게 싸웠는데 공산이니까 공산 전투를 얘기하는 것이고 태조의 장수 김락과 신순겸은 죽고 모든 군사가 패배했고 태조는 겨우 죽음을 면했다. 이것이 팔공산 전투죠. 공산 전투인데 견훤이 신라에 공격해서 신라 경유형을 죽이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왕건이 도와주러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견훤과 맞서 싸웠지만 왕건 지원군이 패배합니다. 그렇죠? 이 공산성 전투입니다. 자, 태조를 신검의 군대가 신검이 나왔어요. 신검은 견훤의 아들이잖아. 군대가 막아서자 1,2천 전투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죠? 사이에 두고 대치하였다. 태조가 견훤과 함께 병사들을 사열한 다음에 신검이 양검, 용검, 문무 관료 등과 함께 항복했으니 태조가 그를 위호하였다라는 거죠. 1,2천 전투. 그래서 그 후백제의 마지막 전투죠. 936년에 있었던 1,2천 전투입니다. 927년에서 936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1번 최승로가 등장을 하면 안 되죠. 최승로는 고려 성종 때, 그렇죠? 고려 성종 때 유교 정치를 시행하기 위해서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이후 상황이니까 안 되고. 자, 2번 경순왕 김부가 경주의 사심관이 되었다. 이것은 언제예요? 935년에 신라에서 저희 투항할게요. 그리고 투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건이 너 사심관으로 임명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태조 신라 투항 935년이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죠. 바로 직전 상황이었다라는 거. 2번이 정답. 3번 대공이 난을 일으키자. 연도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공의 난은 신라 말이라고는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른다고 해도 괜찮아. 왜? 2번은 우리가 풀었으니까 됐습니다. 자, 4번 궁예가 국호를 마진해서 태봉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죠.
궁예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궁예가. 궁예는 후 고구려잖아요. 지금은 언제예요? 고구려 때예요. 고구려 때. 그러니까 훨씬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지요. 태봉. 911년에 태봉으로 바꿉니다. 자, 쌍기의 권위가 왜 나옵니까? 과거제잖아요. 쌀기의 권위를 받아들여 과거제가 시행되었던 고려 광종 때지요. 답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이제 2번이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11번. 가 군사조직. 군대에 대해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너무 쉬워요. 그림만 봐도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 개경이 지금 수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에 이 환도에 대한 불만을 가진 군대가 있었죠. 삼별초잖아요.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점이잖아요. 딱 봐도 나오는 거. 이 지도는 개경환도 결정에 반발해서 봉기한 삼별초의 이동 경로입니다. 강화도와 진도에서는 배중순, 제주도에서 김통정이 항쟁했다라는 거죠. 삼별초의 항쟁. 다시 얘기해서 삼별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라는 얘기지요. 자, 1번 최씨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 어이구, 이게 맞네요. 최우의 사병 조직이 삼별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죠. 2번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창설된 것은 광군이에요. 광군. 정종 때 만들었던 광군. 자, 3번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렇게 세 가지 군대 별무반이죠. 숙종 때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을 만들게 됩니다. 네 번째, 유사시에 향토방위군을 맡는 예비군은 누구예요? 잡새군이에요. 조선시대 잡새군. 옥기세 세획을 기준으로 9개 부대로 편성되었다. 야, 이거 모르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9개 부대잖아요. 9개 부대. 구서당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라, 구서당. 9개 군대. 기억나는 거 구서당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최후 정권의 삼별초 정답. 자, 우리가 이제 1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고려시대 교육인데요. 고려의 교육. 우리 학교에서 고려의 교육제도를 재조명하는 교양 강좌를 만들었대요. 자, 관악의 정비, 국자감을 두었다. 자, 12목의 박사를 파견했다. 라는 거예요. 오호, 이 정도면 공교육이 괜찮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사학의 융성, 아하, 문헌공도가 설립됐고 사학 시비도가 번창했다. 언제예요? 이 문종 때, 요거는 이제 문종 때, 성종 때고 문종 때 최충이 최충의 호를 따라서 최충을 따랐던 무리를 뭐라고 봤죠? 문헌공도라고 봤지요. 최충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9개 단과학원, 이른바 구제학당을 만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사학이 번성하니까 공교육이 위축되죠. 그러니까 관학진흥책을 시행합니다. 국자감의 서적포를 숙종 때 만들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뭐 이런 거예요. 자, 1번 당의 유학생을 파견하다라는 거. 당의 유학생을 파견하다 이거하고 관학진흥책 당나라가 당시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 때 당나라의 유학생을 파견을 많이 했고요. 전문 강좌인 칠제를 개설했다. 칠제, 관학, 그렇죠? 그래서 관학진흥책 고려 예종 때 국학칠제를 만듭니다. 2번이 정답이지요. 3번 사액서원이 지금 나오면 안 되지. 조선이잖아요. 서적과 노비를 지급하였다라는 거예요. 조선의 서원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액 받으면 왕이 그 서원을 지켜준다라는 거죠. 네 번째, 글과 활쏘기를 가리키는 경당. 경당은요, 고구려 때 아닙니까? 고구려 장수왕 때 지방에 만든 학교예요. 자, 관리 채용을 위해서 독서 상품권은 지금 왜 나옵니까? 원성왕 때잖아요. 신라 원성왕 때 독서 상품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시대에 관학진흥책 2번 국학 칠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1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봐라 라는 건데 3점짜리야. 와, 그러면 어려울 것 같지요. 그렇죠? 바야흐로 금이 번성했대요. 금나라가 나왔어. 야, 금나라가 나왔네? 그러면 고려에도 있고 조선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왕조로 하여금 신하를 칭하게 하였다. 중론이 뒤섞여 어지러웠는데 가만히 있어봐. 금나라가 지금 야, 우리 섬겨 이런 얘기 같아요. 중론이 뒤섞여 어지러웠는데 공이 홀로 간쟁하기를 여진은 본래 우리 왕조 사람의 자손이었다.
그래서 신하가 되어 천자를 조회하였고 국경 부근의 사람들은 모두 우리 왕조의 호적에 속한 지가 오래되었다. 어찌 우리 왕조가 도리가 되어 신하가 될 수 있겠냐? 아하, 우리 민족의 지금 자긍심. 어떻게 금 따위를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당시에 권신이 왕명을 멋대로 하였으므로 이에 신하를 칭하고 이로 인해서 서표를 올렸다. 자, 진실로 인종의 봉심이 아니었으니 공이 심히 부끄럽고 슬프게 여겼다. 자, 윤원이 묘지병인데 여기에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 섬겨야겠다 뭐 이런 얘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당시에 어디 있어? 왕이 인종이래요. 고려 인종 때. 그렇죠? 고려 인종 때 어쩔 수 없다. 섬겨야겠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때 인종이 실권자가 아니죠. 이때 실권자는 누구였어요? 이자겸. 그러니까 당시 이자겸이 야, 전쟁 따위를 왜 해? 그냥 섬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자겸이 금의 그 4대 요구를 수락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고려 건국 귀주대첩 이거 거란이니까 안 될 것 같고. 자, 쌍성총관부 이건 너무 멀죠? 안 될 것 같고. 처인성 전투도 멀어요. 무신정변 이거 멀지요. 그렇죠? 이때 이제 몽골 쳐들어오는 거니까. 자, 그럼 나 아니면 다예요. 그런데 지금 별무반을 만들었다라는 건 누구? 여진을 처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란 그리고 여진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지금은 별무반을 설치해서 누구? 여진을 정벌을 했어요. 여진 정벌하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여진이 금이라고 이름을 국호를 고치고 그리고 강해져서 우리 섬겨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것들이 정신이 있냐 해야 되는데 당시 이자겸이 그래 맞아. 소국이 대국을 섬겨야지 라고 해서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번이 맞는 거죠. 3번. 다번이 정답입니다. 여기는 이제 귀주대첩 이후에 별무반이 있으니까 뭐 여진과 공격을 했네 만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고 여진 이후에 여진 금 이렇게 나올 때는 이 상황 사이 다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도를 몰라도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자, 14번입니다.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개요. 고려의 회의기구로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주로 국방과 군사 문제를 다루었다.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고위 관료잖아요. 2품 이상 고위 관료, 중서문화성, 중추원, 그렇죠? 재신과 추밀일 거야. 추밀, 그렇죠? 재신과 추밀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재신과 추밀이 국방회의를 논했으니 제추회의기구로서 도병마사가 돼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내적인 법제 격식을 관장하는 식목도감과 함께 식목도감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병마사잖아요. 그렇죠? 딱 나온다라는 거지. 자, 관련 사료.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풀고 끝내야 돼요. 여기까지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거 읽어봐야 어려워요. 봐봐. 판사는 시중 평양사 참시정사 정당문화 지문화성사로 임명했으며 6인데 뭐야 이게 이렇게 되잖아. 자, 사는 육추밀. 여기 나왔구나. 직사 3품 이상으로 임명하였다. 무릇 국가에 큰일이 있으면 사 이렇게 돼 있는데 합자라는 거. 이게 힌트는 추밀 그리고 합자밖에 없어. 여기만 딱 봐도 우리가 다 풀 수가 있는데 도병마사를. 그렇죠? 왜냐면 1점이잖아요. 여러분 1점짜리라고 나왔을 때는 이거 읽다 보면 너무 쉬운데? 라고 하면 보세요. 1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야 돼요. 요까지 막 시간을 하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1번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했다. 한성부잖아요. 그렇죠? 조선의 한성부. 지금 고려의 도병마사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자, 2번 사원부,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불렸던 조선시대 3사 홍문관이에요. 자, 원간섭계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었으니 이것이 도병마사 아닙니까? 그렇죠? 도병마사 원래 임시회의 기구인데 원간섭기로 가면서 도평의사사로 가서 상설기구로 바뀌고 최고 권력기구로 되니까 3번이 정답이죠. 자, 4번 화폐와 곡식의 출납회계를 담당했다. 이것은 이제 고려 3사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관리 임명에 대한 석영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대간권, 그렇죠? 고려 어사대 그리고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이 갖고 있었던 대간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병마사는 3번에 있다.
자, 1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비석이 있는데 모르겠다는 비석은. 자, 이것은 경상북도 칠곡군 선봉사에 있는 비석입니다. 모른다니까. 그렇죠. 문종의 아들인 그가 여기에선 끝나야 돼요. 이 정도면. 국청사를 중심으로 천태종 국청사 그리고 문종의 아들 의천 있죠. 의천에 대한 설명이요. 그러면 의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보현 10원가를 지어서 불교 교리를 전파했다. 균여예요. 어렵지요. 보현 10원가. 자, 두 번째 불교 개혁을 주장하면서 수선사 결사는 진을. 자, 세 번째 선문 영송집을 편찬하였고 유불일치설. 이쪽은 모르겠는데 뒤에 나오잖아요. 해심이에요. 그렇죠? 해심. 자, 네 번째 불교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삼국유사는 일현 스님이잖아요. 5번 이런 열마와 함께 수행을 강조하는 교광금수를 제시하였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됐습니다. 우리가 16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제도가 시행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 국가를 찾아야 되고 국가의 경제 상황을 찾아야 됩니다. 자, 경종, 문종 이렇게 나왔네. 그렇죠? 경종, 문종, 고려시대. 처음으로 직관과 산관의 각 품의 전식과를 제정했다. 현직 그리고 퇴직 관료의 전식과를 주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경종 때 시정전식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자, 문종 때 양반 전식과를 다시 고쳤습니다. 다시 고쳤어요. 그렇죠? 제1과는 중서령, 상서령, 문화시중으로 전지 100결과 시지 50결 전식과잖아. 그렇죠? 주며 제18과는 한인, 잡류 등에게도 이렇게 이제 주었다라는 거예요. 경종 때 시정전식과 그리고 문종 때 경정전식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다음 제도가 시행된 국가, 제도를 파악해야지. 제도는 누구예요? 뭐예요? 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공통점은 전식과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전식과가 시행된 국가 어디예요? 고려시대죠. 그럼 고려시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걸 푸는 겁니다. 이 문제, 이 자료 자체는 굉장히 어렵게 내줬지만 문제는 쉬운 문제였다는 거죠. 자, 1번 솔빈부에 말이 특산물로 거래되었다. 어디예요? 발해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청해진이 국제무역 청해진 장보고잖아요. 신라죠, 신라. 그렇죠? 통일신라. 세 번째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되었다라는 거 신라입니다. 신라의 동시전. 네 번째 건원중보가 발행돼서 금속화폐 통용이 추진되었다. 자, 고려 성종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 설점 수세지는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죠? 조선 후기 상황이잖아요. 민간 광산 개발이 허용되었다. 조선 후기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고려 시대는 4번밖에 없다는. 너무 쉽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원래 1점 줘야 되는데 1점이라 하기엔 글자가 너무 많아서 2점 준 것 같아요. 쉬운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17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자. 고려시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시행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고려시대 민생 안정책, 감염병 확산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구제도감, 구급도감 이런 것들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고려시대 빈민구제책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봐라라는 거죠. 옳지 않은 것 찾아봅시다. 자, 1번 물가 조절을 위해서 상평정을 설치했다. 고려 때부터 만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두 번째 병자에게 의약품을 제공하는 해민국이 있었다라는 것. 예종 때 만드는 해민국 약국이에요. 그렇죠? 자, 세 번째 환자 치료와 빈민구제를 위해서 동서대비원을 두었다라는 거. 문종 때 그 의료 구제기구. 자, 네 번째 국산 약재와 치료 방법을 정리한 향약 집성방이 간행되었다. 이거는 조선 세종 때죠. 향약 집성방. 구급방이라고 하면 뭐 고려시대 할 수 있지만 집성방이니까 세종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기금을 모아서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운영했다라는 거. 고려시대 때잖아요. 제위보 광종 때 만들었던 이 공적 자금으로 빈민을 구제했던 제도지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자, 18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조선의 법궁이고요. 사적 117호예요. 이곳은 군자가 만년토록 큰 복을 누린다라는 뜻을 지닌 궁궐이에요. 자, 궁궐 안에는
국왕의 정무 공간과 왕실의 생활 공간이 조성되어 있고요. 광화문 근정전, 긍정전, 그리고 광화문 뒤에 뭐가 있죠? 경복궁이 있잖아요. 근정전이 경복궁의 그 조회를 담당했던 곳이고, 강령전, 교태정, 창원정, 건천궁은 그 명성황후 민씨가 살해된 장소. 그렇죠? 자, 그래서 경복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정전 있고요. 여기 건천궁이 맨 끝에 있는 궁. 그렇죠? 그리고 광화문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인정전이라고 하면 창덕궁이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복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찾는 겁니다. 자, 1번. 고종이 아관 파천한 이후에 황궁한 곳. 고종이 아관 파천한 다음에 그 러시아 공사관에서 가장 가까운 곳 덕수궁으로 옮기게 됐죠. 당시에는 경우궁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죠. 자, 2번. 태조 때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창건되었다라는 거 경복궁 설명이고요. 자, 세 번째. 조선 물산 공진의 개최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이게 1915년에 일본 놈들이요. 경복궁에다가 이 박람회를 했다니까. 그렇죠? 이게 왜 그래요? 우리 민족의 혼을 자긍심을 찍어 누르겠다라는 거지. 어디 왕궁에다 이런 걸래요. 자, 명성황후가 일본 남인들에게 시해된 장소 건천궁이었고, 자, 5번째. 일제에 의해서 궁궐 안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이놈들이 아주 웃긴 놈들이죠. 경복궁 안에다가 조선 총독부 건물을 탁 만들죠. 그래서 근정전에서 딱 그 시야를 막아버리려고 큰 건물을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경복궁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이죠. 자, 우리가 19번 문제에 들어가 봅시다.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선유가 불시의 지옥설을 논박하면서 말하기를, 불법이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째서 한 사람도 지옥에 들어가 소위 시왕이라는 것을 본 자가 없단 말인가? 그 지옥이란 없기도 하거니와 믿을 수도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니까 불교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시 잡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삼봉집이잖아요. 정도전의 불시 잡변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불시 잡변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인물을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정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1번 계유정난. 이때는 살아있지도 않았는데 무슨 계유정난을 계기로 정기에서 축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사육신, 생육신 이 정도가 되겠죠. 계유정난은 누가 일으키죠? 수양대군이 일으키잖아요. 수양대군이 자신의 측근 세력만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단종 때. 자, 2번째.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찬하였다. 신숙주지요. 성종 때. 자, 기축봉사를 올려서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웠다라는 거 송시열이에요. 효종 때. 자, 4번째.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선명한 성학 10도지요. 그러니까 이황이 되겠죠. 그렇죠? 자, 조선 경국전을 저술해서 통치제도 정비에 기여했다. 조선 건국전 누구예요? 정도전이죠. 그렇죠? 정도전 5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2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이 우표 속의 인물은 누굴까라는 거죠. 자, 15세기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인물의 활동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자, 세종 때 문과에 급제했고요. 갑인자 제작에 참여했고요. 천문 의상을 교정, 제작하였습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라는 거죠. 세종 때 이순지입니다. 천문학자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 놓고 1점을 줬어요. 틀려라 이거지. 틀려라. 자, 한번 파악해 봅시다.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풀 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 종두법이요? 종두법? 지금 세종 때인데 세종 때 종두법? 아니죠. 그렇죠. 지서경이에요. 한참 뒤에 나오죠. 거중기 설계는 누구예요? 정조 때 정약용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풀리네. 그렇죠? 동의보감 이거 광해군 때잖아. 그렇죠? 허준이에요. 칠정산 내외편을 편찬하였습니다. 세종 때 같은데. 그렇죠? 자, 대동여지도를 제작했다. 이거 철종 때잖아. 와, 풀리네요. 그렇지? 4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나왔는데? 라고 해서 버리지 말고 봐보세요. 힌트가 분명히 세종 때
활동했던 학자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세종 때 아닌 것이 있느냐? 여기 이제 표시하고 김종우. 세종 때가 있느냐? 두 개가 있으면 만약에 이제 세종 때 나왔다 그러면 이건 틀리라는 얘기겠죠. 하지만 점수가요 3점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점수가 1점이잖아. 그럼 이거 보는 순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 때 칠정산 외편을 편찬했다. 맞습니다. 4번이 정답. 자, 21번 가에서 라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순서 맞추기지요. 자, 갑자년 봄에 임금은 어머니가 비명에 죽은 것을 분하게 여겨서 임금의 어머니가 갑자기 죽었나 봐요. 그 당시에 논의에 참여하고 명을 수행한 신하들 모두 대역죄로 취재해서 팔촌까지 다 죽였대. 살벌하게 죽였네. 자, 나번 볼까요? 정문현, 한칠애 등이 의논하기는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모르는데 이거 뭐야? 지금 김종직의 이게 뭐예요? 사화구나. 그렇죠? 사화에 대해서 순서대로 순서 맞추기니까 지금 사화가 아닐까라는 거죠. 갑자사화 연산군 때. 맞네, 맞아. 어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됐지. 연산군 답네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차마 읽을 수도 볼 수도 없었다.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그의 제자 김일손이 사추에 수록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이것이 이제 훈구파에 거슬려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림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마땅히 대역의 죄로 돈하고 부관 참시해서 그 죄를 분명히 밝혀라 라는 거죠. 그래야 열받는 게 해결될 것이다 라는 거죠. 좀 살벌하잖아요. 연산군 때 같죠? 그렇죠. 무오사화예요. 갑자사화, 무오사화. 그러면 사화니까 을사사화, 기묘사화 나와야겠네. 그러면 순서대로 무갑, 기을이니까 무갑. 나번 1번, 가번 2번이 되겠네. 그렇죠? 자, 정윤현 이후부터 조정 신하들 사이에선 대윤이니 소윤이니 맞네. 을사사화네. 그렇죠? 대윤파, 소윤파. 자전 밀지를 윤원영에게 정확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뭔지 몰라도 딱 알 수가 있다. 을사사화다라는 거죠. 자, 업문으로 쓴 밀지에 이르기를 조광조가 기묘사화네. 그렇죠? 이거는 3점이라고 해놨지만 너무 쉬웠던 문제예요. 그래서 무갑기을이잖아. 나가 먼저 나와있다. 가. 그렇죠? 그래서 기을, 다 이렇게 있죠. 무갑기을. 안 외웠어요? 무갑기을이잖아요.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화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3번이 정답이죠. 이건 중문제예요. 맞아라 라고. 이거 틀리면 진짜 이거 틀리면 시험지 찍고 싶을 거야. 그렇죠? 자, 22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전쟁을 파악해야죠. 소현세자께서 돌아가셨는데 소현세자는 누구예요? 인조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셨다네. 그런데 시신이 검은빛이었고 이목구비에서 모두 피가 흘러나왔대. 슬프도다. 그렇죠? 이 전쟁의 패에서 청해 인질로 갔다가 8년 만에 돌아오실 때도 건강했는데. 자, 소현세자 그리고 북림대군이 어느 전쟁 끝나고 인질로 청에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어느 전쟁이죠? 병자호란입니다. 자, 그렇다면 밑줄근 이 전쟁 중에 이 병자호란 때 있었던 일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그렇죠? 자, 1번 이괄의 반란 세력이 도성을 장악했다. 이괄의 난이죠. 이괄의 난은 인조반정 때 궁을 딱 세웠는데 이등공신이 된 것을 이제 분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괄의 난입니다. 이전 사건이에요. 이 병자호란 이전 사건. 자, 두 번째 곽지우, 고경명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이 임진왜란 때인데. 자, 세 번째 김준용이 근왕병을 이끌고 광교상에서 항전하였다. 이것이 맞는 건데 이 김중련은요 전라도에 있었던 장수인데요. 남한산성에 이제 그 왕이 이렇게 포위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지원을 갑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청나라 대적하러 간다라고 하는데 청나라가 뭐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밖에서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대승을 거둡니다. 하지만 이제 이 엄청난 병력은 깰 수가 없었죠. 전쟁에서 이겼다. 그것이 광교산 전투였다라는 거죠. 남한산성 지원 전투였어요. 이때 한번 이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외적의 침입에 대응해서 임시기구로 비변사가 처음 설치된 거는 중종 때의 삼포외란.
그렇죠? 자, 포사수, 살수, 삼수병으로 편제된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에 선조가 만드는 거지요. 그렇죠? 유성룡의 건의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그을 수 있는 건 2번 아니고 4번, 5번 아니에요. 그렇죠? 4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아니면 3번이겠거니 라고 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1번, 3번 중에 찍어야 돼요. 3번이 정답이다. 자, 2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사건 일지. 수곡도의 주모자 유계춘. 유계춘 언제 나오죠? 임술농민분기. 그렇죠? 병영의 강금. 집안제사 참석을 요청한 유계춘을 임시석방했다라는 거죠. 농민시위 전개. 목사 사족 이명륜에게 농민시위 무마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문서를 전달했는데 우병사 백낙신이라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병사 백낙신이 시위를 예산으로 가지 성난 농민들이 그를 포위해서 감금합니다. 자, 몰락 양반 유계춘이 일어나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진주농민봉기잖아요. 1862년 진주에서 일어난 봉기. 그래서 1862년은 임술농민봉기죠. 임술농민봉기. 지금 유계춘과 백낙신 딱 보면 여기에서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자, 1번 남적과 북적이 연합했다. 이것은 언제예요? 동학농민운동 때죠.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입니다. 자, 두 번째 정부와 약주를 맺고 집강소를 설치했다. 이것도 역시 동학농민운동이죠. 그래서 농민자치개혁기구. 자, 세 번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니들 왜 이래? 라고 하니까 삼정의 문란 때문이라고 삼정 이정청을 이정청을 설치할게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없었죠. 아무튼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다? 임술농민봉기.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4번 지역차별에 반발한 홍경래난이잖아요. 홍경래난 순조 때입니다. 1811년. 자, 다섯 번째 함경도와 황해도의 방공령 사건은 1889년에 있었던 그렇죠? 방공령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답이 될 수 없고 어떤 게 답이죠?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자, 2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틀린 것. 성해청. 선해청이요? 선해청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지금 정도 나왔으니까 조선 후기 국식 창고 요 정도. 당상 민흥수가 민씨네요. 지금 돈이 귀해진 것은 공가에서 거두어 숨겨두고 부민들이 쌓아두어 유통이 되지 않아서다. 만일 관가에 돈을 쌓아두는데 폐단을 없애고 민가의 돈을 유통시키는 효과가 있게 하면 전황의 폐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라는 거죠. 전황. 전황이 뭐예요? 이 사회에 돈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막 부족해지는 거죠. 돈이 분명히 국가에서 찍었는데 유통되는 돈은 적어요. 전황이에요. 폐단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더 주저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으니 후일 다시 의논해서 아뢰자. 이게 지금 전황이에요. 조선 후기 상황이죠. 조선 후기에 전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 지금 전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찍어내자라는 거죠. 그만큼 없어진 만큼 찍어내면 될 것이다 라는 거. 정조 때예요. 정조 때 조선 후기 전황을 정조 때 이렇게 세운 겁니다. 정조는 없어진 만큼 찍어내면 된다. 라는 이런 대비책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문제에선 뭐예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 그러니까 정조 때가 아니고 조선 후기를 묻는 문제예요.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것. 조선 후기가 아닌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죠. 자, 1번 송상. 만상이 대청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이것은 조선 후기 상황이죠. 사상이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 자, 두 번째 외관에서 개시무역과 후시무역 역시 조선 후기 상황이에요.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 CEO죠. 광산 전문 경영인이 나타난 것도 조선 후기 상황이죠. 관리가 과전법이요? 이상한데 지금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받았다? 과전법을 받아요? 이 과전법은 1391년 상황이잖아요. 고려 말.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5번 모내기법의 확대로 보아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확산된 것 조선 후기. 자, 보면 자료를 안 읽었다고 해도 풀 수가 있는 문제잖아요. 왜? 지금 뭐야?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조선 후기. 하나만 딱 틀려요. 그럼 하나가 답이겠지. 그렇죠? 자, 4번이 정답이에요.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풀라는 말씀이 아니고. 자, 가 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일단 가 지역을 찾아야죠. 자, 가의 유적과 역사 인물을 찾아서라는 건데 경로, 고구려비, 타평리 7층 석탑, 창동리 마이열의상, 탕금대. 아하. 자, 지금 고구려비 하면 두 개가 나와야 돼. 두 개. 일단 두 개죠. 하나는 이제 광개토대왕릉비고, 광개토대왕릉비는 어디에 있어요? 중국 길림성.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그 중원 고구려비죠. 중원 고구려비. 중원 고구려비는 어디에 있어요? 충주에 있죠. 그렇죠? 충주. 자, 그러면 고구려비는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길림이냐, 중국에 있는 길림이냐, 충주냐,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설마 탕금대 전투가 중국에 있을 수 있겠냐고. 그렇죠? 충주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물어보는 건 뭐예요? 충주입니다. 그러니까 창동리 마이열애상, 타평리 7층 석탑을 모른다고 해도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충주를 찾는 거예요. 충주 지역의 옳은 설명을 찾아라. 1번. 직지심체 요절이 금속활자로 간행되었다. 청주에 있었죠. 청주. 자, 청중덕사. 자, 두 번째 오페르트가 남영군 묘 도구를 시도했다라는 건 덕산, 예산이죠.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틀렸고. 세 번째, 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고 여기에 나와 있네. 그렇죠. 3번 이 충주 탕금대 전투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3번이 정답이고요. 네 번째, 명신종의 제사를 지내는 만동묘가 건립되었다. 여러분 만동묘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만동묘가 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설마 만동묘가 묘지 하면 안 돼요? 공부 안 하신 거예요. 명나라 신종에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올린 곳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너무 고맙다라는 거 답례로 만동묘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충북 괴산에 있습니다. 자,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해방을 도모했다. 만적의 난이 있었던 곳은 고려의 수도죠. 개경이죠. 개경. 개성, 개경.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어디예요? 충주를 푸는 문제니까 3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봤지요. 25번까지 풀어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 뭡니까? 선택지 보고 우리가 풀 수가 있었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이런 것도 지금 풀다 보면 맞출 수가 있는 문제고 그렇죠?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26번부터 들어갈게요. 쉬었다 합시다.